나 억울해 TV는 전국 억울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북수원 민자도로 사업은 법적 정당성, 사업적 정당성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조작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조작을 했을까요? 이 경실련 주최 세미나에서 가짜 적격성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드러난 셈이네요. 그렇다면 가짜 적격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자료를 취득했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제안됐을 당시에 국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분석한 자료가 하나이고, 두 번째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적격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시행된 두 번째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3장에 과업의 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의 전제, 당초 본 과업의 과업 지시서에는, 과업 지시서는 누가 줬냐면 이 용역을 제시한 수원시가 연구자 혹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거죠. 과업 지시서에는 수원 순안 북부도로의 적격성 재조사, 구체적으로는 효율적 사업 추진 방식, 민간 투자 사업, 정부 재정 사업.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이 좋으냐, 정부 재정 사업이 좋으냐를 파악하기 위한 VFM, Value for Money, 즉 비용 대비 효율성을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VFM,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3절에는 과업의 수행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수행체계 및 과정은 법률에서 정한 일반적 적격성 조사가 아니라고 하는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업의 수행체계를 아래와 같이 그림과 같이 수정 보완함,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적격성 재조사 용역을 받아서 이 연구를 하는데 적격성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내가 빵을 만드는데 안건은 없다. 이런 선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업 지시서에 없는 연구를 수행하겠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연구를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연구 보고서에 써서 이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너무나 황당한 것이, 그럼 연구자는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이 연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걸 몰랐냐? 여기 연구원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용역을 수주했냐? 담당자는 자기가 이 연구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걸 모르고 이것을 받았느냐? 알았다면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기껏 연구를 수주해서 나는 수주받은 목적의 연구는 안 합니다. 이런 답을 하고 있으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됐고, 수원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내부 승인을 한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격성 재조사 용역을 수행한 분은 용역 발주 목적 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수원시가 몰랐을까요? 용역을 발주할 때 수원시가 이 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이 법에서 규정한 적격성 검토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민간투자법에 적격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은 KDI 단 한 곳입니다. 수원시가 이것을 모르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장이나 연구를 수행한 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연구 보고서에 명확히 나는 발주서에 정한 발주서에서 발주한 목적으로 하는 적격성 검토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서로 수원시와 이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이 허위 적격성 검토를 의도적으로 짜고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두 개의 공공기관하고요, 그 소속 연구원 3자가 가짜 적격성을 만든 공범이라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도 안 가지만 가짜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적격성 검토를 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의도는 이 연구자가 나는 이래저래 해서 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적격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는 변명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적격성 검토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첫째, VFM 분석은 주무관청에서 사업 추진 주체, 민간이냐 정부냐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으로 이 사업의 경우 종점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서 사업 제안서 내용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즉, VFM 분석 대상인 수정된 사업 제안서가 부재해서 VFM 분석이 불가하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04년 사업 제안서가 제안됐을 때보다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의 범위가 늘었고 비용이 늘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옛날 제안서로는 내용 검토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수정된, 변경된 사업 제안서가 없기 때문에 효율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공사를 할 거냐, 민자 사업으로 할 거냐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환경이 변했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추가된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 제안서를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격성 검토를 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변했는데 환경이 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옛날 거 가지고 적격성 검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적격성 검토 안 한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죠. 두 번째 이유를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공사비 등을 재산정해서 VFM 분석을 할 수 있으나 민간 투자 사업 추진 환경이 4년 전과 차이가 커서 현행 기준으로 과거 제안된 사업 내용을 평가할 경우 자칫 불합리한 결론을 도출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적격성 검토를 안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4년 전과 환경이 변했다면은 현행 기준으로 옛날 걸 평가할 수 없다? 마땅히 현행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4년 전에 사업은 스톱돼 있었고 지금 그동안 새로운 비용 요소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추적해서 수원시에 건의해서 혹은 수원시가 스스로 이거를 더 비용을 추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내가 그걸 제대로 할 경우 불합리한 결론을 도출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비용을 산정을 안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불합리한 결론이지요. 어떤 게 불합리한 결론입니까? 이것이 과연 연구자의 양심적인 소리일까요? 수원시 공무원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이 변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설계 비용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것을 더 포함시켜서 KDI에서 적격성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숨기고 이렇게 가짜 적격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연구자의 양심, 수원시 공무원들의 양심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왜 이 연구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 5항에서 정한 적격성 검토 작업이 아님을 인정하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네, 이분은
지금 앞에서 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는 적격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자기는 적격성 검토는 안 하고 정작 발주받은 적격성 검토는 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 민간 투자 사업의 실행 대안 분석 이런 것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즉 이분은 왜 자기는 적격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겼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한 연구인가, 자기는 하기 싫은데 기관에서 시켜서, 상부에서 시켜서 한 연구인가, 아니면 기꺼이 한 연구인가, 이것이 저도 의문인데, 저는 아마도 위에 부탁도 있었을 것이고 기관의 부탁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도 여기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수행하겠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적격성 연구를 하는데 적격성 연구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겁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짜 적격성 검토로 약 3천억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수원시 주민들이 비싸게 이용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것이 훗날 문제가 되면 이 자료를 통해서 3천억 사업을 시작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나는 최소한 적격성 검토는 아니라고 여기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변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변명이 될까요? 아까 경실련 중앙위원회 신 선생이 양심 없는 전문가들이, 책임지지 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하고 말했는데 바로 그 전형을 여기서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든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첫째는 당초 2004년 이 사업을 제안받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1차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료를 보면 이미 이 사업은 2천억 이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자체 검토로 끝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 2004년 이 사업이 제안된 이후 사업의 노선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노선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원인이 있는데, 공사비가 2천억이 넘으면 KDI에서 제대로 된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법 규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가짜 적격성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적격성 재조사 용역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문서를 조작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 가짜가 도대체 어느 시장 때입니까? 이 용역은 2008년도 6월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김용소 시장 때입니다. 김용소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재직했고 염태영 시장은 2010년 7월부터 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소 시장 때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허위 보고서의 작성 책임이 더 큰가? 이 허위 보고서를 가지고 민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후임자인 염태영 시장의 책임이 더 큰가? 최근 김용서 시장은 중부뉴스 대표에게 나는 이 사업을 중단했다, 살린 것은 염태영 시장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염태영 시장은 2010년 출마할 때 선거 공약에 민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엄연히 공약했는데 당선 후에 돌변해서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따라서 이 가짜 적격성을 우리가 노출시키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인 염태영 시장이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출발은 사실상 원인 부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인 무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로 조작된 행정, 조작된 연구 보고서로 3천억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용역은, 가짜 용역서는 표면에 대비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원시라고 사업 수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 자료를 제가 공개받고 아무리 뒤져봐도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책임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탐문 끝에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행된 것을 알았고 연구 책임자 성함도 제가 파악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 용역 보고서로 이 사업, 3천억 사업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다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은 이 과업 지시서, 가짜 과업 지시서를 만든 수원시 공무원,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시장, 그리고 이 용역서대로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결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국민의 돈 3천억 이상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지환 교통국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세미나에서 제시하면서 이건 가짜다, 이것으로 어떻게 사업을 결정했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적격성 검토는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 두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또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없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빼면은 다른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은 이거를 적격성 검토를 했다고 주장하느냐,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무원들과 민간 투자 사업자가 짜고 3천억 사업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만원짜리 빵과 3만원짜리 햄을 하나 마트에 가서 훔쳐도 도둑질이고 벌을 받고 단순 징계, 단순 경고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3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신영철 전문가에 의하면 30-40%는 공사비가 과대 포장된 것이고, 그렇다면 수원시 시민들은 30-40%가 뻥 튀겨진 도둑맞은 이 사업으로 진행된 민자도로를 30년, 40년 이용하면서 과대 포장된 뻥 튀겨진 사업자들의 입을 메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이 실행한 사람들, 이 뻥 튀겨진 사업, 가짜 적격성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사실적인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인 염태영 수원시장님, 그리고 그 밑에서 광교 사업을 총괄하고 민자도로 사업을 총괄하신 이재준 부시장님, 현재 수원시장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자도로가 가짜 적격성 검토를 통해서 시작돼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지요? 네, 다음에는 이 적격성 검토가 가짜다, 허위 적격성 검토로 3천억 사업이 출발했다는 것이 폭로된 후 수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당시에 기재부가, 이 사업을 허가한 기재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자세하게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